김효영의 시사 포커스 경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여야 대진표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요 지역의 후보들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입니다. 백두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수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두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 계셨던 거죠? 그저 3월 9일 날짜까지는 청와대 근무하다가 3월 10일 날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네. 현직을 갖고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이 청와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네. 3월 9일 날짜로 사직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올라가신 건가요? 제1기 청와대 멤버라고 본 맞습니다. 제1기 청와대 멤버. 예. 선임행정관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제가 이제 맡았던 일들이 행안부 쪽 일이었습니다. 행안부 담당. 예. 자치분권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했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행안부 그리고 훈포장, 대통령 표창 그리고 대통령님이 참석하는 국가 행사 아하. 이런 일들을 다 좀 저희들이 맡았고 그리고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그중에 생각나는 것은 소방직을 국가직화시키는 과정 네네.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어 나가는 로드맵 이런 과정들을 한 9개월여 과정에 제가 좀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마스터 플랜을 짜는 데 관여를 하셨던 거군요.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거기서 혹시 우리 고성의 현안들도 좀 챙겨보셨나요? 제가 올라가서 매주 금요일 날 밤에 내려와서 일요일 밤에 다시 서울 올라가기까지 지역의 모든 현안들, 지역의 모든 민원들을 다 꼼꼼히 챙겼고 그 내용들을 다 좀 적어서 청와대 올라가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 그게 제일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청와대에서 또 고성군의 현안도 챙겨보시고 이제 후보가 되신 건데 예. 고성에는 어떤 현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고성을 보면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미세먼지, 그러니까 석탄 화력, 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가 공정률 10% 미만인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한다라고 해서 고성군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네. 5조가 넘는 국책 사업인데 공정률이 10% 미만이 되면서 하이화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고성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아주 컸던 거죠. 이제 그걸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역할들 이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아니 그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보면은 하이화력발전소는 나름대로의 친환경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했던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와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관적인 잣대로 이걸 다 함께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이번 선거가 처음은 아니시죠? 제가 2006년도 군수선거 출마했을 때 그때는 아마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군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 면 단위에서 1명씩 뽑다가 중대선거구제 2명에서 4명으로 뽑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역의 책임자로서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군의원들을 배출하지 못하면 역사의 증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군수부로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2명이나 3명 정도의 군의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2006년도 첫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고 돈만 썼죠. 그날 떨어지고 난 뒤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놈이 아버지 무슨 당이야? 왜? 한나라당 아니지. 그래. 그런데 왜 출마해서 떨어질 건데? 그랬던 적이 있었고
2015년도 두 번째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는 또 이상하게 고성군수 재선거였는데 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고성만 단체장 선거였고 아하. 다른 쪽은 전부 다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재보궐 선거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때도 도망 다녔습니다. 안 나가시려고. 예, 도망 다녔는데 그때 도당위원장이 김경수. 친구분이시죠. 예, 저는 이제 전직 도당위원장. 아하. 둘 다 고성 출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그때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거죠. 그렇군요. 군수 선거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지난 두 번의 선거 때는 좀 많이 득표가 부족했나요? 2006년도에는 15%를 넘지 못해서 50% 정도 이제 돌려받았고 2015년도에도 정말로 인기는 좋고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마의 20% 벽을 넘질 못하는 19.91%를 받았는데 더 우스운 것은 고성 국민들은 저보고 야, 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15%를 득표하지 못했고 2015년도에는 20%를 득표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선거 경력만 보면 이번에는 가능한가? 스스로 좀 의문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청와대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청와대를 가면서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고성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성을 바꾸고 싶었다. 왜냐하면 고성에 산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부끄럽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에 걸친 이제 군수님들의 이제 낙마 그리고 성동조선을 비롯한 이제 경제적인 침체, 네. 먹고 살 거리가 없고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이 아마 고성과 하동 다른 쪽 한 군데 정도. 아, 그렇군요. 그리고 보훈단체 계신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죄밖에 없는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부분 월세로 삽니다. 25만 원, 30만 원 월세를 주면서 이분들 또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고 산부인과도 하나 없고 영화관도 하나 없고 놀이공간, 문화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기에 자유한국당 군의원과 도의원 그 후보들의 갑질만 존재하는 이런 고성을 한 번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교체도 필요하지만 의회 권력 또한 같이 교체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고성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오로지 출마 고성 발전 행복만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왔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가정들이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고성 변해야 된다. 예전에 출마할 때마다 사람은 좋은데 능력은 있는데 틀도 좋은데 당이 모든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그놈의 당 때문에 이렇게 찍지 않았던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우리 부끄럽다. 고성 살리자. 이번에 백두야 밀어주자. 이런 게 진짜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장날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가면 거의 어르신들 70대 이상 어르신들 80%가 저를 알아봅니다. 아, 이제 다 아시는군요. 예. 제가 장날에 가지 않으면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안 오는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정도까지는 지금 됐기 때문에 시장의 정서 분위기 문화 고성의 정서는 지금 백두이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남의 지방 권력이 근 40년 가까이 예. 특정 정당이 독점을 해왔는데 그 변화가 요즘 이제 각종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변화의 흐름이 도시 지역에서는 그게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은 고성도 나눠보면 서북권에 가깝죠. 맞습니다. 네, 진주 사천을 비롯한 서북 지역은 여전히 좀 그런 변화가 좀 덜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얼마 전까지 통영고성의 지역위원장을 했는데 네. 통영고성은 선출직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고 출마 자체도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있는 사람들은 통영의 시의원 비례대표, 고성군의 시의원 비례대표. 이 외에는 배지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제가 이겨내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서남부 경남에서 자유한국당의 본거지인 거죠.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군수가 되어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이러한 세상도 있구나. 정말로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도 하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서부 경남 지역을 공략하는 예. 그 교두보가 되겠다. 그러죠. 청와대 출신 유일한 경남의 후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갖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공약을 준비하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이화력발전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던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우리 김경수 도지사 후보도 이야기했던 남부 내륙철도 인근의 착공. 네. 이 내용이 김천에서 합천으로 가서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170km, 민자로 보면 190km,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170km 정도 되는 5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조기 착공시켜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성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역사 부근에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고성에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목포가 KTX 역사가 들었으면서 서울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로 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 부근에 관광벨트를 만들어낸다면 고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해면 내곡에 드론 이착륙장 네.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후내년에 20억, 60억 정도는 국토부 차관한테 이야기해서 60억 정도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무인기 종합타운을 건설해 보고 싶습니다. 무인기. 이제 이런 거죠. 할주로 간제센터 경락고를 포함해서 올 8월 정도 국토부에서 아마 예산이 한 6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꽤 대규모 사업인데 이건 제 자랑 같지만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조정식 국토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좀 소통을 통해서 고성에 이 부분을 좀 유치를 하는 것이 성동조선, 조선 산업이 위기 속에서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 침체 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문화예술회관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희생만 했던 분들을 배려하는 과정 그분들의 수건 사업인 보훈회관도 만들어내고 싶다. 그중에서 하나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시처럼 네. 고성도 고성특별자치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 같으신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 제일 처음 물어보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입니다. 어허. 그만큼 교육과 학생이 중요한데 우리 고성군이나 다른 시군들은 네.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예산에 그걸 쪼개서 저쪽에 또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행정이 교육과 경찰과 소방을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 그래서 행정이 복지도 책임지고 교육도 책임지고 국민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 나가는 시범도시인 고성특별자치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것. 이게 제 나름대로의 큰 공약이고 이 준비를 청와대에 있으면서 계속 제가 좀 주무를 맡고 일을 해왔던 것이라 제가 충분히 이 일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종의 교육자치 그리고 그렇죠. 뭐 자치경찰로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이게 현행법률상 가능한 건가요?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되죠. 예, 그 준비는 하고 있고 대통령님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8대2의 국비지방비의 수준들을 7대3, 6대4 정도로 바꿔내는 과정들 네. 그리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내는 과정 조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만들 건 만들어내고 없애야 될 거는 없애는 이런 과정 역할들을 저는 감히 제가 할 수 있다. 저만이 할 수 있다. 고성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큰일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고성의 조선업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또 충분히 관광산업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예. 앞으로 이 고성 뭘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묻는다면 예.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고성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태풍도 피해가는 곳이고 천재지변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항토가 많아서 농수축산물들이 맛이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하일인포 경매장에 가보시면 그 고기 경매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품질이 좋으니까요. 품질이 제일 좋으니까 인정을 받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FDA 청정해역이지 않습니까? 굴, 미더덕, 가리비를 포함한 모든 맞습니다. 수산업에 관련된 이 제품들이 정말 맛이 있고 잘 팔리고 유통망 제대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성은 농업군입니다. 아하.
농수축산업을 근간으로 다른 산업이 발전돼 나가야 되는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역대 군수님들은 표를 넣으시겠어 그런지 재선 3선을 고민해서 그랬는지 이게 뒤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원위치시켜 나가는 가정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성은 친환경 전원도시 의 고성을 만들어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의 도시 고성도 만들어내야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고성도 만들어내야 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관광예술의 도시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가정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압력단체가 아니었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든지 항상 예산 우선 배정 순위에 밀려 있었던 것. 이걸 원위치시켜 나간다면 고성도 일자리가 많아지고 먹거리도 많아지고 정상적인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제대로 된 고성군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만들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고성군에 대한 미래 구상을 들어봤는데 뭐 일단 선거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김경수 후보가 도지사 후보가 될 때 사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좀 반겼거든요. 김경수 후보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영향력을 같이 등에 업고 예. 함께 좀 런닝메이트처럼 뛰고 싶었던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 현재까지 뭐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김경수 의원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댓글 공작에 연루가 깊숙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떨까요? 제 친구 김경수는 고성군 개천면 용안 출신입니다. 용안은 용용자의 얼굴한자. 개천군? 개천면 용안 개천면 출신. 용안 출신. 예.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난 경우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정치를 했던 이유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본인이 좀 착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착한 사람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워낙 공사 구분이 워낙 엄격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 때는 매정하고 냉정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김해 지역을 위해서 경남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정말 꽤 괜찮은 능력 있는 친구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저는 드루킹인지 뭐 드라이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저는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고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책, 비전, 공약, 발전, 행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악은 정신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제발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고성은 아마 김경수에게 70-80% 정도 되는 압도적인 지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성 국민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성 국민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뭐 예. 훌륭하십니다. 예. 언제적 김태호입니까? 그래서 저는 경남도민들이 김경수가 경남을 넘어서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지지를 해줄 것이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70-80% 지지면 우리 백두현 후보님도 뭐 그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제가 김경수보다는 많이 받지 않을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김경수 출마가 제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제 출마가 김경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고성에서는.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기 전에 하나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뭐 정치하시는 이유, 철학, 소신 이런 걸 물어보면 좀 뭐 거창하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백두현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뭐 대중 정치나 큰 정치인이 아니라 뭐 굳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고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이게 저는 정치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제 체질에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그래서 빨리 저는 정치 이기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요.
빨리 당선돼야 빨리 떠나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훌륭하신 우리 고성의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고성군수 백두현. 이 구도가 성립된다면 전 고성군의 지도를 확 바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고성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도에 가면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앙에 가도 아무런 인맥이 없는 이런 사람들 제발 뽑지 말고 힘있고 능력 있는 백두현 뽑아주시면 행정의 발목만 잡고 국민에게 갑질만 하는 군의원 뽑지 마시고 의회 권력 교체해 주신다면 고성 국민들은 행복이 뭔지 알게 되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느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끝으로 한 말씀 올리면 이번 선거 저 떨어지면 다시는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제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저에게 결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정치판은 떠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단 한 분만이라도 당을 떠나서 사람을 고성 발전만 생각하셔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고성만 생각하는 백두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한번 가보자라고 지금 호소를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 백두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만나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